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현금이 최고의 정성이다. 역시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압도적 1위는 현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책과 케이크, 꽃다발 등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 따뜻한 전화와 편지도 받고 싶은 선물 2위와 3위였는데요.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전화 한 통. 오늘 부모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천을 가로질러 하계동과 월계역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개통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수동 재화업체 5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공임인상과 경기 불황, 제작 공정 변화 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강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규모 생산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와 위기 가구에게 일정 기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마포 하우징의 첫 입주자가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이어줄 인도교가 개통했습니다. 중랑천에 가로막혀 서로 오가는데 애를 먹었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랑천을 가로질러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역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다리 길이는 251m며 폭은 4.5m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도 3곳에 설치됐습니다. 중랑천의 옛 지명인 한내에서 이름을 딴 한내교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 중랑천 여기 이름이 한내천이거든요. 한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살린 그 이름까지 해서 너무너무나 좋은 이름도 다시 살려내서 참 좋고요. 보행자 전용 다리가 놓이면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계동 하겨울 청구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15분 걸리던 것이 이제는 3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랑천로의 진입도 한결 수월해져 주민들이 전보다 편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자 오랜 바람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불편 많이 했죠. 여기서 월계 가려고 하면은 한 15분 빨리 걸으면 450m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갖다가 중고 하면은 한 3분 내 갑니다. 한내교는 곡선의 미를 살린 닐센 아치교 형태입니다. 공사를 지휘한 서울시는 보행로는 더욱 견고해졌고 외형 면에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며 서울 동부권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재화업체들이 불경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인상된 공임 때문이다, 아니다 하며 업계 사이에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공임 논란과 수제화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성수 수제화 재화공들의 평균 공임이 인상됐습니다. 공임은 수제화 한 족을 만들었을 때 재화공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20년째 5,500원 선이던 것을 지난해 7, 8천 원대로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개수 임금제, 신발을 만드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임이 오른 후 1년이 지난 현재 약 50곳의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재화업체 대표들은 공임 인상이 폐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신발 하나에 7,000원.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지. 우리 같은 소공인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실제 최근 폐업을 한 업체 대표도 공임 인상이 폐업의 직격타였다고 말합니다. 빨라진 거는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이제 공영장을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겸사겸사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전부터 공임을 순차적으로 올렸다면 지금과 같은 폐업 순환은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재화업체 대표들은 20년째 동결됐던 공임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했고 공임 인상이 폐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균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제어공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임을 받고 있어 불합리함이 컸다는 것. 기술자들 3, 40년 근무해가지고 최저임금 따로는 돼야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야 정상이야. 인건비 문제는 아니야. 이들은 공임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것이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합니다. 실제 재화공들의 공임은 올랐지만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비 올라봐야 조금은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요즘 한 2시, 3시면 끝나요. 이 직종이 약간 좀 내리막길, 사양직종 뭐 그런 정도로 가는 바람에 2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되고 배가 한 5, 60이나 될까? 자꾸 회의를 느끼고 다른 쪽으로 가죠. 이렇듯 일감이 감소한 것은 근본적으로 수제화에 대한 소비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 탓이 가장 큽니다. 거기다 과거 국내 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대형 제화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과 인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거나 아예 해외에 생산을 맡겨 들어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제화업체들이 인터넷 시장에 취약해 새로운 판로를 뚫지 못하고 중국산 등에 비해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잃어 설 자리가 없는 탓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임과 임대료, 원자재 등의 인상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으면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도 주고 인도로도 주고 베트남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감이 적어진 거죠. 우리들은 이제 밀려서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이런 게 자꾸 걱정이지. 문제는 지난 1년간 폐업업체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때와 비교해봐도 가장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성동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화 제작과 판매, 자재 유통 업체까지 포함한 재화업체는 382곳이었습니다. 이 중 1년 새 50개의 업체가 폐업했고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에만 약 30개의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는 업체도 10곳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뒤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업체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올 봄에도 폐업한 적이 한 30개가 넘는다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정리할 거라고 그러는 그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안 좋구나. 그렇다면 폐업 타결책은 없을까? 우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홈쇼핑 등의 40%에 달하는 유통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두 한 켤레당 마진은 유통업체가 평균 38%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청이 44%, 하청업체가 13%를 가져갑니다. 재화공에겐 5%가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유통수수료가 자파 평균 수준인 35%대만 돼도 하청업체와 재화공 몫이 훨씬 커진다는 설명. 3% 정도만 내리도 한 10,000원 정도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만을 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청, 협력업체, 우리 노동자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다만 유통수수료 억제가 쉽지 않은 데다 설사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재화업체 등에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패션 쪽이나 이제 이런 미싱사분들도 이걸 이제 우리도 해달라.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선까지 정말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은 갖고 있어요. 할인된 부분만큼이 과연 이제 재화공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쳐져야 될 거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재화공들을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로 운영하자는 대안도 나오지만 기본 수요가 없는 탓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즉 구조 개선만으론 반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 재화업계가 사실상 사양산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오래 버틸 수 있겠냐 하는 문제도 있죠. 옛날에 사롱화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수준 정도로 고급화는 해야만이 이 문제가 극복이 될 거예요. 불과 6, 7년 전만 해도 90년대의 영광을 되찾으며 화랑의 모습을 보였던 수제화업계. 봄은 왔지만 재화업계의 봄은 다시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폐업의 기로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독창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람들에게 메이커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에는 이런 메이커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판넬 위에서 노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천 번 움직인 노즐은 유려한 모습의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강동구 메이커 스페이스에 설치된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입니다. 메이커는 기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대규모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특정한 사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은 물론 예술 작품 등 창작 개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동구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개관한 메이커 스페이스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스캐너 등의 기기들을 통해 즉석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사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분야로 취업 창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과 소프트웨어 코딩 등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메이커는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겁니다. 3D 프린트나 레이저 커팅기 등 첨단 기기들을 활용해서 메이커들이 이곳에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강동구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나 학생은 강동구청 교육청소년과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시니어나 아마추어 음악 활동가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꿈의 무대가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료 공연을 통해 힐링과 나눔을 전파하는 첫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20쌍의 부부로 구성된 합창단이 한 회사 로비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습니다. 44년 전통의 서울 싱잉 커플즈. 5월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부부와 가족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냥 저희가 순수하게 좋아서 모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가정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합창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 전 세대의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음악적 재능을 펼치는 꿈의 무대가 연말까지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24개 팀이 클래식과 요들송, 합창과 국악 같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 점심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전자태그 방식의 자율적 기부를 통해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취약계층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비장애인, 시니어분, 청소년분, 80대 노인분, 여성, 남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음악에 관심이 있고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성기 재단의 문화 지원 사업과 나눔 문화 동참을 위해 시작된 꿈의 무대. 우수팀은 딜라이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착한 콘서트와 연말 드림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구입니다. 용문 전통시장에서 해님 달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콘셉트는 전래동화였는데요. 시장을 찾는 주 이용 고객의 연령층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울고 웃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가 인형극으로 재현됐습니다. 전래동화 콘셉트인 햇님 달림 축제입니다. 아이와 함께 시장을 찾은 가정에겐 인원수대로 1,000원짜리 쿠폰이 주어졌습니다. 애들 먹을 거 떡이나 살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동화에 기반한 체험 부스도 인기입니다. 떡을 이용한 먹거리부터 내가 만드는 동화책까지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오늘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놀러 오고 싶어요. 재밌고 맛있는 게 많아서요. 이 행사로 함으로써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고 이런 다양한 먹거리를 사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이런 행사를 한번 더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콘셉트로 한 햇님 달림 축제. 시장 거리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곳곳에서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죠. 서울의 한 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날마다 구청 청사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로 변한 구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큼지막한 솜사탕을 만들기 위해 부자가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을 밟을수록 점점 커져가는 솜사탕. 완성된 솜사탕을 든 아이는 아빠와 함께 승리의 V를 선보입니다. 한쪽에 마련된 놀이터에선 장난감과 미끄럼틀이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더위도 잊은 채 열심히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어른들의 표정도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검색을 해서 보더니 어머니 구청에서 행사해요. 개천에서. 그래 그럼 글로 가자. 그래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오니까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어린이 친구 성북 페스티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3D펜 그림 그리기와 교통안전 체험 등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접목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른들을 위한 음악회도 준비돼 어린이날만큼은 구청이 아닌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꾸며졌고요. 구청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의 놀거리를 지켜주기 위해 놀이 큐레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놀이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팝업 놀이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주거 취약 가구 혹은 위기 가구에게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는 마포 하우징 사업. 얼마 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임시 거소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에 첫 입주자가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두 딸과 아내 그리고 가장인 나까지 찜질방을 돌며 전전긍긍하다 고시원에 방 2개를 얻어 4식구가 생활한 지 10개월여.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잠시나마 편히 쉴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냥 숨 쉬며 살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푹 자고 깨고 저도 눈 뜨면은 아직도 좀 꿈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간이 생겼다는 자체가 예, 밥도 잘 먹게 되고 뭐 일 나가도 즐겁고 예, 그렇습니다. 마포 하우징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마포 하우징은 마포구가 LH동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거나 일반 주택을 구가 직접 매입해 주거 위기 가구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산동과 망원동, 염리동 등 현재 주택 4채가 마련돼 있으며 3호까지 입주가 진행됐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던 가구에 주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우리 마포에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가구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입주자 대부분이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구들로 부득이하게 강제 퇴거를 당했거나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마포 하우징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후 더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내면 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마포 하우징 사업을 위해 4년 동안 총 94억 원을 투입해 주택 95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차장 건설 기금을 투입해 땅을 매입한 뒤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부는 건물 형태로 아예 마포 하우징 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산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서대문구가 관내 등산로에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특수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 명소인 안산. 이곳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노란색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표지판엔 문자와 숫자로 표기된 10자리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국가 지점번호. 해당 위치의 좌표를 암호화한 것으로 긴급구조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산하고 백년산, 궁동산 등산로 20곳에 전국 최초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10자루로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비주거 지역에서 긴급 구조 시에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서대문구가 설치한 국가지점 번호판엔 NFC 기능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번호판에 NFC 칩이 탑재돼 있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현재 위치가 경찰서와 소방서에 문자로 전송되는 것.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문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쉬운 만큼 간단한 신고 접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왔다거나 뭐 또 날씨가 좀 잘못해서 방향 강박이 이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 특별히 뭐 기억해서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로 딱 찍으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표지판이 많이 다 알 수 있는 장소, 또 많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죠. 네. 만약 휴대폰에 NFC 기능이 없다면 번호판에 그려진 QR코드를 휴대폰에 스캔해도 됩니다. 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전화를 통해 사고 신고를 한 뒤 국가 지점번호 10자리를 불러줘도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현금이라는 거는 그만큼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65세 노인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못했고 60%가 나이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죠. 한편으로는 국가가 어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